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호소 문제부터 호소 문제 기저선, 그 다음에 합의 목표, 그 다음에 합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원인, 촉발 요인, 유발 요인, 유지 요인까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접근으로 어떻게 뭐 임상 목표를 세우는지를 같이 앞 강의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그 원인에서 상담자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how,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how를 하는 거예요. 상담자의 개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큰 그림에서,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의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그것을 우리는 합의된 목표라고 했죠. 그럼 합의된 목표를 위해서 상담자가 해야 되는 큰 그림의 어떤 대제목이 뭐냐, 그걸 우리는 임상 목표 혹은 상담자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임상 목표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 왜곡된 사고, 뭐 비합리적 사고를 어때요? 알아차려야 되겠죠, 먼저는. 왜? 원인이 이러니까.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상담자가? 먼저는, 당신에게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네요. 내가 참아야지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고가 내 안에 있었군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례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의 그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사고, 혹은 왜곡된 사고를 자각하기. 이제 목표가 이렇게 되고, 혹은 자각하고 그 비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했어요? 알고만 있어도 큰 소득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아는 것까지만 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상담이 되게 짧을 때, 5회기. 그럼 이제 10회기까지 하면 그러면 알고 내가 한번 수정해 볼 수 있는 마음까지 있느냐? 좋다. 그럼 한번 수정하기까지 우리는 해보자. 이런 걸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는데 이 임상 목표에서는 그럼 나는 이 사고를 자각하고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임상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임상 목표고, 혹은 나는 그러면 이 인지행동 접근이 나한테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이 내담자의 아까 말한 핵심 신념, 이 내담자가 불안의 원인이 되는 핵심 신념까지 찾고 그것까지 한번 수정해 보기, 이 부분까지 가겠다. 이거는 이제 상담자가 세우는 거예요. 임상 목표. 나는 아직 처음 해본 사례니까 찾는 것까지만 하겠다. 그러면은 임상 목표를 왜곡된 자동적 사기를 자각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임상 목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임상 목표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에 따라 다르게 기술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 중심으로 이걸 기술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인간 중심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 무기력,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타당화해 주는 거야. 왜? 타당화를 못 받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혼자 짊어온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인간 중심에서 말하는 임상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인 접근에 따라서 임상 목표는 달라진다. 합의된 목표는 이론적인 접근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다. 이 부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게슈탈트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게슈탈트에서? 나는 지난 학기에 내가 게슈탈트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게슈탈트를 해보자. 그럼 게슈탈트에서는 원인이 어때요? 미해결 과제 때문에 지금 불안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해결 과제. 어른한테 얘기를 하면은 참아야 된다라는 그 미해결 과제가 있어서 정경으로 항상 나오지 못하고 욕구를 배경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게 이제 그 게슈탈트에서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슈탈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미해결 과제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마다 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거 아까 비합리적 신념인데 스카프를 동일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제 이 문제인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뭘 찾아야 된다? 문제가 비합리적 신념. 왜? 사고가 문제니까. 근데 똑같은 건데 똑같은 스카프인데
이 뒷면에는 이 색깔이에요. 그럼 인간 중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건화가 되어서 자기의 유기체적 경험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보는 거죠. 그 원인이.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해야 되는 임상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은 이 조건화를 안 하고 너 자체로서 괜찮다. 너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네. 이런 이제 불안을 타당화해 주는 거죠. 같은 이제 스카프인데 색깔을 앞면 뒷면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임상 목표라는 것은 상담자의 이론적인 접근에 따라 다르게 기술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 안에 이 스카프 안에 들어있는 내담자의 합의된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 스카프 색깔을 앞면 뒷면 하면 다르듯이 상담자에 따라서 목표가 다르게 기술된다. 그 다음에 게슈탈트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게슈탈트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겠죠. 어렸을 때 미해결 과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미해결 과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해결 과제는 이제 똑같은 스카프지만 이게 흰 색깔의 미해결 과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를 찾고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될 개입이다. 뭐 이야기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내담자가 둘러싸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화적 이야기, 거대 담론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문제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 뭘 문제 여기는가? 그래서 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 담론 그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걸 해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런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있었다라는 독특한 결과를 찾아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 이론적인 기반에 따라서 상담자가 상담의 목표를 임상 목표를 다르게 기술한다. 스카프의 색깔처럼 그것이 지금 임상 목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호소 문제 기저선 그 다음에 합의된 목표는 촉발 요인까지는 이론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어떻다? 동일하게 표현된다. 이론하고 상관없이. 이론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는 것은 뭐다? 지금 임상 목표다. 그리고 임상 목표 그 앞에 유발 요인과 유지 요인이다. 원인으로 얘기하며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큰 임상 목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큰 임상 목표를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각 회기별로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상담자들의 고민이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이제 각 회기별로 어떤 걸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그런 이제 회기별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회기 목표다. 자, 회기 목표라는 것은 책에서 지금 보면은 책에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초심 상담사를 위한 상담 내비게이션 책에서 회기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15쪽 한번 볼까요? 215쪽. 아, 213쪽이네요. 213쪽에 보면은 지금 회기 목표, 네, 회기 목표라는 게 어떤 거냐고 할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목표, 이제 임상 목표를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혹은 20회기까지 어떻게 각 회기별로 상담을 계획해야 되느냐를 회기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담사들이 회기 목표를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내담자의 상태만 적은 분들이 있어요. 내담자가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 또 그 남자친구하고 어떤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런 이제 그 내담자 상태를 적는데 그게 아니라 회기 목표는
각 보고서에 혹은 전체 상담 회기 진행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사례 개념화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회기 목표는 각 회기별로 진행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담자의 이론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상담사가 인지행동치료 접근으로 할 때는 인지행동치료들은 접근에 해당되는 전략과 개입기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회기 목표가 나옵니다. 또 인간 중심에서는 인간 중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게슈탈트는 게슈탈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회기 목표도 마찬가지로 임상 목표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임상 목표가 만약에 인지행동 치료라 손가락으로 말하면 뒷면. 그러면 이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회기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다. 만약 그러면 인간 중심에 관련된 회기 목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절충적으로 뭐 인간 중심을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절충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병행적으로 사용하겠다. 기술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병행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제 큰 그림에서는 어떤 것으로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문제를 보았고 각 회기별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례 보고서를 볼 때 임상 목표와 회기 목표를 보면 이 상담사가 어떤 렌즈로 내담자를 문제를 바라보고 상담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렸나를 알 수 있어요. 보고서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는 연결되어진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